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가온칩스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린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가온칩스의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스템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에 전부 탑재가 되어 있죠.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머리에 해당되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CPU라고 부르는 칩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유명한 기업은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기업일 것이고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 없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외주를 줍니다. 그리고 외주업체가 반도체를 만들어 오면 판매만 하는데요. 굳이 생산시설을 보유하면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도 엄청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대만의 TSMC인데요. 현재 시스템 반도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 한 개가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회사이죠. 그리고 격차가 좀 크지만 2등은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만들고 있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TSMC와는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온칩스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이냐면요.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팹리스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걸 파운드리 기업에게 위탁 생산을 맡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에서 조율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회사마다 공장 스펙이 다르죠. 그래서 그 스펙에 맞게 반도체가 설계될 수 있게끔 팹리스 회사를 서포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나 패키징 등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이 가온칩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별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지정을 합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지정된 회사 중 하나인데요. 화면 보시면 12개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온칩스도 보이죠. 그래서 팹리스 회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 맡기려면 이 12개 회사 중에서 한 개 회사를 골라서 설계를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니 국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의 매출 순위가 나오던데요. 회사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1위가 어디인지는 알겠습니다. A사라고 표기된 회사인데요.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인데 나중에 한번 가온칩스와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온칩스의 21년 매출액은 약 322억 원이었는데요. 점유율은 5.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디자인 솔루션 기업 중에서는 4등이거든요. A사라고 표기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 나머지 회사들의 점유율은 다들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가온칩스는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설계 비중이 높습니다. 21년 기준 자동차 반도체가 17.7%,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13.7%였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이 두 반도체이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없어서 차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장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 2030년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전체 시스템 반도체의 3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두 반도체가 가온칩스의 주력 기술이므로 향후 성장성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21년도는 19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익도 함께 커져가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익률입니다.
21년에는 이익률이 약 1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같은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안 그래도 재무 상태를 보니 건강합니다. 유동 비율은 217%이고요. 부채 비율은 69%입니다. 상장하게 되면 재무 상태는 더 좋아지는데요. 그러므로 탄탄한 손익을 기반으로 회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강소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회사는 이번 공모 자금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R&D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눈길이 간 부분이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팹리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은 파운드리 기업이 없죠.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요. 가온칩스가 잘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도 약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 보기가 싫죠. 가온칩스가 미력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는 5월 2주차에 청약을 합니다. 11일과 12일인데요. 현재 5종목과 청약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종목은 외면받을 확률이 더욱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신주로만 200만 주를 모집하고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26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 단독인데요. 청약 한도는 일반과 우대가 있습니다. 일반 기준으로 2만 5천 주이고요.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329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28.6%이고요. 그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약 1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이 발행되어 있는데 상장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가 볼게요. 공모가만 좀 착하게 책정을 했더라면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종목인데 참 아쉽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디자인 솔루션 기업을 3개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국내 디자인 솔루션 점유율을 절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업 PER을 보시죠. 16.1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파트너인 해외 기업 2개사를 포함시켰는데요. 두 기업의 PER은 40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가를 뻥튀기 하려고 해외 기업을 포함시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평균 PER은 36.4가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순이익에 유사기업 PER을 곱해주면서 평가 시가총액으로 2,252억 원을 도출하고요. 상당 기준으로 할인율을 32.9% 적용하면서 공모가로 13,000원을 책정하는데요. 할인율을 많이 주었지만 유사기업의 PER이 높았기 때문에 일종의 페이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유사기업 AD 테크놀로지와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두 기업을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AD 테크놀로지는 4월 2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37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은 3,221억 원, 순이익은 150억 원이었는데요. 그럼 21년도 기준 PER은 15.8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온칩스인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493억 원이고요. 작년 매출은 322억 원, 이익은 62억 원이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PER은 24.1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가온칩스가 AD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이익률은 약 5% 정도이고요. 가온칩스는 19%이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익률이 높다고 시장 1등 기업보다 PER이 8배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저는 이 종목이 욕심을 많이 부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1차 판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결과에서 보여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청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뉴스입니다.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2%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파운드리 파트너사인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도 전년 대비 손익이 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온칩스의 점유율은 5%로 낮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올해도 잘 성장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실적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가온칩스는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럼 결과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